마침내 문재인 일당이 정권 강탈 시기에 죽을 차를 제대로 팠습니다. 문재인이가 정권 강탈 5년 동안 무지하게 많은 여적행위를 했지만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붕어 이원석이 같은 자들이 지켜줬고 김대중 시절 여기저기 뿌린 반국가 세력들의 씨앗들이 이젠 성장해서 주요 공직과 정보 조직을 장악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이런 자들의 박멸을 암시하듯이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걸 새로 만들어 여기 초대 장관으로 지명해버렸습니다. 이에 괴짜 일론 머스크는 미국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조직을 싸그리 정리할 기세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좌빨들이 정권을 잡으면 하는 공통된 짓거리가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 처묵하는 건가 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을 정비하면서 공직에 뿌리내린 좌편향된 세력들 정리할 듯합니다. 왜냐면 머스크는 페이팔 연대의 리더잖아요. 페이팔 연대를 좌빨의 정반대 성향의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미국의 보수 재건의 변화에 더해 트럼프 일기 때도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문재인이가 하다하다 미국의 고가첨단 무기인 고고도 방어체계인 사드의 정보를 트럼프가 그토록 싫어하는 중국에 넘겼단 겁니다. 사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건 한반도 방어보단 미국 방어에 좀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요격 미사일 고도를 고려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드 정보 유출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결국 문재인이는 정권 강탈 시절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선을 뛰어넘어 미국 안보까지 위협하려 했단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문재인의 처단을 미룬다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문재인에게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방법은 어쩌면 밀항선이라도 타고 중국으로 도주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 코도 석자인 찐핑이 엉아가 과연 문재인을 걷어줄지는 반신반의하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예전에 문재인이가 중국에 갔다가 당했던 황당한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함께 간 기자가 중국 경호원한테 엄청나게 좆터졌잖아요. 그건 찐핑이 엉아가 문재인 귀싸다고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갔는데 만나주질 않아서 지들끼리 아침부터 인생 꼬였다고 하면서 뭐가 맛있는지 꽈배기 처묵한 거 영상 보셨잖아요. 어쩌면 이번에 밀항하면 이건 겜도 안 되게 더 비참하게 문재인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쩐명이도 간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화끈하게 문재인 일당의 여적행위를 처벌해야 할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문재인 시즌2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K방산 아작날 겁니다. 우리나라 첨단 군사장비에 미국 기술이 안 들어간 게 있을까요? 이거 스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동차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자동차가 기계식일 때는 고장난 부품만 수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사소한 전자장치 하나만 고장나도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이 얘긴즉 미국과 등지게 되면 국산 첨단 무기인 영화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뿐입니까? 대북 송금을 문제로 미국이 세컨드리 보이콧해보세요.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 한 달도 안 돼서 바닥나고 지금의 베네수엘라 꼴될 겁니다. 이에 비하면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항한다고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무비자로 꼬드기듯이 먼 사탕을 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중국 공산당은 패권 국가가 아닌 건 당연하고요. 실체를 까보면 더 허접할지도 모릅니다. 군사력 또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빼고고 만약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맞짱 뜬다면 승률은 글쎄올시다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보면 말입니다.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K9 자주포에 견주려고 만든 중국 공산당의 자주포 홍보 영상 보셨나요? 이거 포신이 춤을 춥니다. 이렇게 되면 한 발도 제대로 못 쏘고 전멸각이거든요. 제가 군 시절 주특기가 일빵빵 땅개가 아니라 105였기 때문에 무지하게 잘합니다. 게다가 하사 출신입니다. 우리 땐 의무병으로 가도 분대장이 되면 하사관 교육을 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왜 곡사포에 바퀴를 달았겠습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고 겁나게 도망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과장돼서 표현하자면 쏜 것도 개판인데다 출렁이는 거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K9에 역공당합니다. K9 정확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어쩌면 중국 자주포 포신 안에다가 포탄을 쑥하니 집어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중국 군인들 아마 K9 포탄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기절해버리지 않겠어요? 이게 미국과 손잡고 경제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강대국이 됐다는 거 세계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릅니다. 왜냐면 좌빨들이 기만전술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윤석열 정부는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여적처벌 100만 명 시대를 열어야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낡아빠진 구두를 신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불철주야 고생하신 이유 아닐까요?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